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이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은 삶을 좀 노화를 늦춰가면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같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병원에 75살 되신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딸이 부축해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무릎을 거의 못 펴시더라고요.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하신데 또 휠체어도 안 타고 들어오셨어요. 굳이 안 타시겠다고 하셔서 병원 입구부터 그냥 걸어오셨다고 따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 진료실에서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신 그 김순자 할머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혼자 말 아니면 또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 화장실 간다고 딸을 깨우는 것이 어디 쉽겠어요? 하루는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지 않고 혼자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조금 움직이다가 미끄러져서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돼서 당연히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런데 회복할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간 제가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골절이 되면 저는 물론이지만 아이들이 고생이 될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끔찍해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자식들이 고생이잖아요. 난 잠자듯이 하룻밤 사이 조용하게 가는 게 바람이에요. 그 이후로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꼭 딸을 깨우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도 다 나이 들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은 한 3개월 전만 해도 좀 정정하셨어요.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무릎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셨거든요. 여러분, 그 무릎 통증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한 30년 동안 이제 재활의학과 쪽에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 환자분들과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무릎 통증 해결법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활의학과에 근무를 하면서 30년 넘게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 왔잖아요. 그중에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만나 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한테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랑 대화하듯이 제가 편하게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으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절반 이상이 무릎 관절로 고생하고 계세요. 젊은 분들도 요즘 많이 제 진료실로 오는데, 얼마 전에는 30대 후반 직장분이셨는데 매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만 하다 보니까 다리 근력이 약해져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체중도 과체중이라 좀 많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릎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된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무릎은 왜 아픈 걸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요. 우리 무릎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잖아요. 이 연골이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면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요. 그러면 삐그덕거려서 뼈가 인제 이렇게 서로 부닥치니까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어느 날 인제 그 진료실에 한 40대 중반인가 박철수 씨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근데 보니까 그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게 약간 오리걸음처럼 다리를 벌리고 걷더라고요. 의자에 앉기 전에 제가 인제 진료실을 한번 왔다 갔다 걸어 보게 했는데, 하면서 인제 제가 "언제부터 아프셨냐."고 물어봤더니 1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참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3 개월 동안 갑자기 더 심해져서 특히 계단 내려갈 때랑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역시나 무릎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진료를 하면서 인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혹시 등산 자주 다니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자기가 1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가셨대요.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무릎이 좀씩 아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박철수 씨한테 제가 등산은 당분간 중단하시고 평지 걷기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꼭 실행하면서 일기 쓰듯이 작성한 내용을 다음 진료 때 이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제 가셨는데 석 달 후에 이제 진료를 보러 다시 오는데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걷는 것도. 이제 본인 말씀도 계단도 이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무릎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가 노화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골이 닳아요. 그쵸? 보통 50 대부터 시작되는데 개인차는 있죠.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1 킬로그램 늘어나면 무릎에는 3 킬로그램에서 5 킬로그램의 부담이 더 가해지는 거예요. 계단 오를 때는 무려 7 배나, 혹시 7 배에서 한 10 배까지 부담이 커진다고 해요.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운동이나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는 자세를 자주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죠.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한번 해 드려 볼까요? 50대 주부 이영자 씨였어요. 이분은 매일 이제 청소를 하는데 쪼그려 앉아서 하셨대요. 마루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인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이제 상을 놓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곤 했대요. 이렇게 20 년을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무릎에서 좀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뚝뚝 소리가 나더니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통증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인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사진을 봤을 때 보니까 무릎을 완전히 이분은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자식 생활은 끝내라."
집에 가셔서 식탁이랑 이제 의자 같은 거 준비하시고 청소할 때도 구부려 앉아서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긴 막대 걸레를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분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안 바꾸시면 나중에 걷지도 못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행히 이제 이영자 씨는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생활 습관을 좀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운동도 매일 하셨고요. 6개월 후에 오셨는데 통증은 한 80% 정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밝아지시고 걷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들이 집에 오는 것도 많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예전에는 같이 놀아주질 못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의사로서 참 만족하며 보람도 많이 느끼죠. 이 정도 이제 들으셨으면 무릎 통증에 대해서는 일반적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죠. 요거 알려드리기 전에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 첫 번째가 나이 들어가는 노화고 두 번째는 비만, 이제 과체중이 되면서 그게 이제 무릎에 이렇게 부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잘못된 운동이나 자세라고 그 무릎의 통증의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거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운동, 음식, 생활 습관, 그리고 체중 관리예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픈데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거예요. 네, 맞아요. 아파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올바른 운동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무릎 운동의 핵심은 무릎이 이제 통증에 오는 핵심은 허벅지 근육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허벅지 그 앞쪽의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커지고 통증이 심해요. 반대로 이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을 보호해 주게 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 평지 걷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효과는 커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으셔도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다만 주의할 거는 좀 있어요. 평지에서 걸으셔야 해요.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리막은 무릎에 체중의 7배가 되는 정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걷기 운동하실 때에는 운동화도 중요해요. 쿠션이 좀 있는 그런 워킹 운동화를 신으셔서 무릎 관절 충격을 덜 받고 좀 그 쿠션이 흡수하게 하는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주변 저도 산책을 하다 보면 요새는 숲속길을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양말을 벗은 상태에서 뭐 당연히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걷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혹여나 그 발바닥에 그 다칠 우려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오히려 그 황토길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곳이면 모르는데 일반 운동장 같은 데를 그냥 맨발로 걷더라고요. 혹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각이나 뭐 유리 깨진 조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피해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인제 좋은 게 수영이에요. 물속에서 그 부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거의 안 가죠. 그러면서 운동 효과는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평형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평형을 하게 되면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 동작이잖아요. 예,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자유형이나 배영으로 하시면 좋겠죠. 수영을 못 하신다면 물속에서 걷기만 하셔도 좋아요. 또 하나 좋은 운동이 실내 자전거예요. 헬스장에 가시면 그 자전거 있죠. 이것도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다만 그 안장을 좀 높게 조절하시면 좋겠죠. 안장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져서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저항을 가장 낮게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저항을 높이면 좋겠죠.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요? 있죠.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게 벽 스쿼트예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히 무릎을 30도 정도만 굽히는 거예요. 벽을 타고 이제 완전히 앉으시지 말고요. 살짝만 굽히셔야 해요. 이 자세로 10초를 유지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으니까 벽을 타고 30도 정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10초 정도 카운트를 하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기예요. 바닥에 누우셔서 한쪽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리고 그 상태로 10초 유지하시고 내리세요. 이것도 이제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한 10번씩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은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하실 수도 있겠죠.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꾸준히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정말 많이 좋아져요. 모든 일들이 익숙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상화, 습관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자에 앉아 그 필라테스 링을 활용해서 대퇴 근력 운동을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과도한 스쿼트예요.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건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두 번째는 등산이에요. 아까 그 박철수 씨 이야기도 해 드렸지만 특히 그 내리막길이 정말 안 좋아요. 세 번째는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 운동 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네 번째는 런지나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이제 혹시 아실나? 런지하고 익스텐션 운동이 있는데 이런 운동들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압력이 주어지거든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통증이 오기 전이라면 무릎 통증이 오기 전이라면 강화 운동을 추천할 수도 있지만 무릎에 지금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겠죠. 운동 후에 통증이 10분 이내에 사라져야 돼요. 만약 운동을 하고 났는데 1시간이 지나도 무릎이 아프시면 운동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무릎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운동과 더불어서 음식은 어떤 걸 드시면 좋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음식만으로 무릎 통증이 완전히 낫는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은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염증을 줄여야 되고요. 연골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염증을 줄이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은 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죠.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해줘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호두나 들기름을 드시라고 해요. 이것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들기름은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막 나물 무칠 때 자주 이용하시면 좋겠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물 한 잔을 마시고 계란 두 개를 반숙으로 익혀서 들기름 한 스푼과 함께 먹고 나서 이제 아침 운동을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하시는 루틴 운동이 있으시겠지만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요런 그 건강 상식적인 걸 잘 조합해서 자기에게 맞는 운동 습관을 식습관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또 염증이 좋은 게 마늘이랑 양파예요. 이것도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매일 그 반드시 이제 반찬에 마늘이랑 양파를 많이 이제 넣어서 드시죠. 생으로 드시기에는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것도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해서 드시면 아주 좋죠. 요즘은 다양한 식재료와 드레싱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연골을 보호하는 음식이에요. 도가니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도가니탕 좋아하는데요. 도가니에는 콜라겐이 많이 있어요. 콜라겐이 이제 연골의 주요 성분이죠. 그런데 이제 도가니탕에는 좀 지방이 좀 있기는 해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저는 이제 두부를 추천해요.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하루에 반모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도 물론 좋죠. 계란에는 그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죠. 하루에 한 두 개 정도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도 중요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무릎도 더 아플 수 있잖아요. 우유나 요거트를 이제 매일 한 컵씩 드시긴 하는데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은 뭐 멸치나 뱅어포를 드시면 되고요. 뼈째 먹는 생선에 칼슘이 많거든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칼슘이 풍부해요. 또 비타민 D도 필요하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연어나 참치에 비타민 D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첫 번째가 술이에요.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특히 소주나 양주 같은 독한 술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가 짠 음식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요. 세 번째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은 다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영양제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면 영양제를 드셔야 돼요. 다만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셔야 되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것이 있고요. 이런 성분들이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그 이영자 씨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좌식 생활을 이제 의자 생활로 바꾸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면 의자를 준비하셔야 되고 식탁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볼 때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보시고요. 바닥에 앉으시면 무릎을 계속 굽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릎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요새 화장실도 이제 양변기로 되어 있고 좌식, 좌변기 사용하시면 좀 무릎에 안 좋다는 거죠. 청소하실 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 막대 걸레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외출하실 때도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해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신으셨는데 무릎한테는 정말 안 좋죠. 운동화나 굽이 낮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이때 그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젊은 시절에는 하이힐도 많이 신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패션은 젊은 사람들도 편안한 신발을 많이 신는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서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래 걸으셔야 할 때나 운동하실 때는 이제 당연히 운동화를 신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제가 드린 영상 내용이 좀 좋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체중이 1kg 줄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3kg에서 5kg 정도 줄어든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년 여성이 5kg 정도 체중을 감량했더니 관절염 발병률이 5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중이 무릎 관절에 주는 부하가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체중 관리한다고 굶으시면 안 돼요. 영양 결핍이 오면 오히려 뼈랑 관절이 약해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도 천천히 체중을 줄여셔야 하고요. 한 달에 한 2kg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빼시면 요요 현상도 오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면 즉시 병원에 오셔야 돼요. 이건 급성 염증일 수 있거든요. 또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은 연골이 떨어져 나갔거나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 방문을 피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참고 계시면 나중에 수술까지 가실 수 있는 상황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방법을 찾아 더 악화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작년에 60대 남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3년 동안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 참고 지내셨대요. 병원 가기가 귀찮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아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뼈도 변형이 되었더라고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만약 처음 아프실 때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수술까지는 안 가셨을 텐데 좀 안타까우긴 했어요. 그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는데 병원에 오지 않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을 크게 키우신 거죠. 특히 시니어분들이 수술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원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근육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체형 변화가 일어날 정도가 된다니까요. 걸으실 경우 다리에 힘이 없어 근력과 기력이 없어지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회복이 불가할 수도 있고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초기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 음식, 생활 습관을 꼭 실천하세요. 매일 조금씩만 하셔도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릎 통증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시고 포기하시면 소용없어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그 할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오셔서 운동 방법이랑 생활 습관 개선 그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하시더니 평생 바닥에 앉아서 사셨는데 의자 생활에 이제 익숙해지셨고 대신 이제 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에 식탁도 들여놓고 이제 청소 도구도 다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매일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벽 스쿼트랑 누워서 다리 들기를 하루에 3번씩 하셨대요. 평지 걷기도 하루에 이제 30분씩 하시고요. 음식도 신경 써서 드셨어요. 생선은 일주일에 3번 드시고 두부도 매일 드셨대요. 체중도 5kg이나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3달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혼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제가 어떠시냐고 안부를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가 살 것 같아요. 통증이 많이 줄여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제 손주들이 집에 오는 것도 부담 없이 같이 놀아줄 수 있고 놀이터에 가서 같이 나가 가까운 공원도 함께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다들 좋아지셨어요.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 직전까지 가신 분도 열심히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셔서 수술 안 하시고 잘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올바른 운동을 하세요.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가 좋고요. 벽 스쿼트랑 누워서 다리 들기도 꼭 하세요. 하루에 3번씩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등푸른 생선, 두부, 우유,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술이랑 짠 음식은 인스턴트와 함께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좌식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꾸시고 쿠션 좋은 신발을 신으시고 네 번째 체중도 관리하시고 과체중이신 분들은 한 달에 한 2kg씩만 천천히 감량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올바른 식습관과 요가, 필라테스를 저는 꾸준히 하고 있고 건강한 음식도 먹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으로 익혀가고 있지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를 꼭 실천해 보세요.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무릎 통증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석 달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로 찾아뵙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에요.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프기 전까지 무릎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시고 무릎이 아프면 걷기도 힘들고 여행도 못 가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무릎이 건강하면 80살, 90살까지도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80대 할아버지는 매일 운동하시고 무릎 관리 잘 하셔서 지금도 등산을 잘 다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 거는 무릎 통증은 절대 참지 마세요. 초기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우리가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듣고 생활 습관도 바꾸면서 체중 관리도 하고 이렇게 네 가지 운동과 네 가지 실천 사항을 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무릎도 좋아지실 겁니다. 뭐 크게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니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고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벽 스쿼트 10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30분 걷기를 시작하시고 식사도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면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으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